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 연속 생방송 이어갑니다. 이 10호 태풍 하이선 지금 빠른 속도로 이 동해상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하이선의 현재 상황을 위성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시 현재 태풍 하이선은 강원도 강릉 남남동쪽 약 100km 육상에서 시속 59km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시인데요. 6시쯤 강릉 북북동쪽 약 170km 지점에 이르고 자정쯤에는 함경북도 청진 북서쪽 약 20km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이선은 강원도로 북상 중이지만 지금 전국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태풍 하이선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의 예상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바람의 예상도입니다. 현재 중심 기압 965헥토파스칼로 최대 풍속은 초속 32m 그리고 시속 115km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BS에 들어온 재난 피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마치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심쯤에 태풍이 지나간 강원도 강릉의 피해 상황 보고 계신데요. 지은 지 3년 된 아파트인데 이 주민 차량 여러 대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오늘 12시 기준으로 이 강릉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무려 240mm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갑자기 올 경우 이 주택이나 상가 지하층에 물이 잠길 수가 있습니다. 이 침수 방지턱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 보신 대로 이 태풍 하이선은 강원도 강릉 부근을 통과해서 이제 동해상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과 해일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네,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자세한 위치를 좀 알려주시죠. 네, 태풍 하이선은 오전 9시쯤 울산 부근에 상륙한 뒤에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중심축인 눈이 사라지고 비구름대가 분리되고 있는데요. 강도 역시 중으로 약해졌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은 강릉 남동쪽 육상을 지나고 있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는데요. 실시간 바람 자료를 통해서 태풍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면요. 지금은 강원도 강릉 부근 동해안 지역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태풍의 중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 50km 이상으로 빨라서 곧 동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이후 경로를 자세히 보면 앞으로도 직진하듯이 계속해서 북진합니다. 오늘 밤 북한 함경도 부근에 다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속 50km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또 비는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될까요? 네, 레이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북상하면서 중심 부근에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강원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면요. 1시간 전보다는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강원도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홍수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의 홍수주의보는 조금 전 12시 경에 해제가 됐지만 형산강, 경주와 포항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이제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 지역이 비바람의 최대 고비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그리고 경북 지역에는 100에서 최고 250mm, 그 밖의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은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네, 이 태풍 하이선 비 피해가 크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마이삭 때는 사실 바람 피해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하이선 바람은 얼마나 강할까요? 네, 이번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면서 진행 방향의 오른편에 놓인 포항과 울산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동해안과 가깝게 북진하면서 강한 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동해안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안심해선 안 됩니다. 태풍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풍 반경이 350km 이루고 있어서 한반도 전체가 그 영향
사냥권에 들겠는데요. 특히 북서쪽에서 밀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동쪽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의 기압 차이가 커지고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서도 점차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 풍속을 봤더니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초속 40m 그리고 서해안에도 초속 10에서 30m에 이르는 강풍이 계속되겠습니다. 네, 이 태풍 이번에 이 강풍 반경이 350km 이상이면 한반도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강한 바람과 함께 또 걱정되는 게 해일 아니겠습니까? 지역별로 언제 좀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강한 동풍이 몰아치면서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 지역엔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압인 태풍이 통과하면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평소보다 해수면이 1m가량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전 태풍 마이삭과 이번 태풍은 진로나 강도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마이삭이 밤 사이에 동해상을 통과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낮 시간대 태풍이 지나고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태풍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해안가 접근하시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낮 시간에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서 특히 이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릉 경포 해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조현주 기자, 비는 좀 멎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산지,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강원도 나머지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오후 3시쯤 강원 영동 지역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까지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3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해상에는 최고 14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돼 해안가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 태풍이 다가오면서 이 폭우와 강풍이 상당히 몰아쳤는데 지금까지 피해 상황이 집계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에서 이 40대 남성이 물에 휩쓸려 실종돼서 현재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릉과 속초 등의 도심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이 차량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 침수도 속출해 강릉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동해안 일부 하천들은 범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양양 광전천과 장승천, 어성천, 속초 청초천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급격히 물이 불어나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 태백 지역은 철암천과 황지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계곡 거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릉 헌화로와 주문진항 뒤편 등 일부 해안도로는 파도가 넘어오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폭풍 해일에 의한 월파에 대비해 소규모 항포구에 있던 어선들은 대부분 인근 큰 어항으로 대피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통제나 대피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 지역민들의 방제 당국의 안내 조치에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네, 태풍 소식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19명 늘어서 닷새째 100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내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많아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108명, 해외 유입은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47명, 경기가 30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9명, 광주에서 7명, 대전에서 5명으로 비수도권 확진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아직 4,600여 명이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산소 마스크 등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162명입니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2명 들어 누적 336명으로 집계됐으며 치명률은 1.58%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195명, 4일 198명, 5일 168명, 6일 167명에 이어 오늘 또 소폭 감소한 겁니다. 서울은 특히 지난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월 넷째 주에 비해 38% 감소했고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8월 넷째 주 전체 확진자의 26.7%에서 지난주 19.2%로 감소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는 주로 종교시설과 방문 판매, 다단계 시설의 밀폐된 공간에서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내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면서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가 아직도 22%에 달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야외 공원이나 강변도 감염 위험이 높으며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 대이동이 다시 한번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안전을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7,8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 사용과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 사업장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3주간 방역실태 집중점검 기간을 연장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이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과 관련하여 9월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4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는 총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 부천 가족과 유진전기와 관련해서 8월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13명이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1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말바우 시장 식당과 관련하여 8월 3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현재까지 총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1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4명, 지역사회 격리 중에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필리핀 3명, 인도 4명, 그리고 유럽의 2명과 아프리카 1명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2주간에는 일일 평균 274명이었으며 지난 1주간에는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8명으로 직전 1주보다는 100여 명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2주간에 하루 평균 11.5명 정도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비중이 22.9%로 약간 감소하였고 반면에 60대 이상의 비중은 31.7%에서 34.8%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확진자의 환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의 일일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82.4명으로 이전 2주보다는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36명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326명, 전체 97%였습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70명이 사망하셔서 전체 확진자 대비 치명률은 19.7%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은 102명이 사망하셨고 전체 치명률은 6.2%로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의 주요한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 발생과 관련된 경우가 44.5%, 그리고 선행된 확진자의 접촉자가 28.7%, 조사 중인 경우가 825명으로 21% 순으로 높았습니다. 주요한 전파 양상을 보면 종교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또한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특히 다단계와 투자설명회, 그리고 다양한 직장 등을 통한 다양한 집단에서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집단 발생을 하고 있는 시설 및 주의사항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당부드리는 것처럼 정규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실시해 주시고 종교 행사 외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는 입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거나 모임을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유증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사자, 입소자 모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문 판매 등과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 관련 행사 또는 다단계 업체 및 부동산 투자 또는 가상화폐 설명회 등 각종 투자 관련 설명회나 건강기능 제품 관련된 설명회와 관련된 집단 발병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께서는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각종 설명회에 참석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는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등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마스크 착용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정확하게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간의 거리 두기와 또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밀집, 밀폐, 밀접한 장소의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 검체 74건을 추가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하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4월 초에는 S와 V 그룹이 유행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로 G, GR, GH 그룹이 유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4월 초 이전에는 S와 V 그룹이 다수였으나 5월 이후에는 현재까지 모두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분석한 74건도 모두 GH 그룹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유전자 염기서열이 분석된 주요 집단 발생은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그리고 천안의 동산교회 관련, 그리고 원주 실내 체육시설 관련, 그리고 부산의 사상구 지인 모임 관련 등 최근에 발생한 주요 집단에서의 대표 검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한 결과 모두 GH 그룹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 및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국민 중에 1,9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시행합니다. 9월 8일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에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의 어린이 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는 경우에는 2번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년에 한 번만 맞은 어린이도 대상이 됩니다. 2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보다 조금 일찍 접종을 시작한다는 설명드립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작년까지 시행하였던 기존 대상자인 생후 6개월에서 13세, 그리고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외에도 만 14세에서 18세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연령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만 62세에서 64세 어르신에게까지도 무료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또한 올해 국가예방접종에서 지원하는 백신은 작년까지는 3가 백신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4가 백신으로 변경하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이에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완전한 면역 획득을 위해서는 2번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1차 접종을 9월 8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접종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그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대상 연령별로 예방접종의 시작 시점을 분리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10,000여 개가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접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료기관의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방문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자예진표를 올해부터는 도입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과 전자예진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대상자 및 보호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전에 알리고 예약을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8명으로 5일째 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일부 줄어든 영향도 있어서 오늘 통계만으로는 확산세가 진정되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행 차단에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달에는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 발생이 있었고 그에 비교하면 확산세는 꺾인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환자 발생 감소는 3주 넘게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한마음으로 모임과 외출 자제, 거리 두기에 노력하고 인내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분들의 노력과 희생, 종교계의 비대면 전환, 민간기업의 거리 두기 실천, 의료계와 지자체 보건의료인의 노력 등 우리 사회 각계가 코로나 유행 억제라는 목표에 한뜻으로 참여한 실천으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영업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또 국민들께서 일상의 불편과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몇 번의 고비를 겪으며 경험했듯이 거리 두기에 대한 방심은 반드시 집단 발병과 전국적인 유행 확산, 그리고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감소 추세를 더욱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집중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모임 외출은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과 보호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도 확진자 조기 발견, 접촉자 역학조사 및 관리, 고위험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거리두기 협조로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인 양상이지만 여전히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시 태풍특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30분쯤 후에 이 태풍 하이선 강원 영동 지역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강원도 지역으로 가서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이 춘천 뉴스룸 연결합니다. 춘천 나와주시죠. 네,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에는 시간당 6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청은 고성 지역 5개 저수지가 범람 위험이 있다며 인근 모든 주민은 대피하라고 대피 명령을 발령했는데요.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은 이능초교, 천진초교, 아야진초교체육관, 금수리 고성군 생활체육관, 거진정보고등학교 체육관, 광산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 상황 알아봅니다. 강릉 경포 해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 강릉 경포 해변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강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근접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산지,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강원도 나머지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오후 3시쯤 강원 영동 지역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됐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까지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3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해상에는 최고 14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돼 해안가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현재 통제되거나 대피가 이뤄진 곳이 있죠.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삼척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의 도심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 침수도 속출해 강릉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동해안 일부 하천들은 범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양양 광정천과 장승천, 어성천, 속초, 청초천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급격히 물이 불어다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은 철암천과 황지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다면서 계곡 거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릉 헌화로와 주문진항 뒤편 등 일부 해안도로는 파도가 넘어오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폭풍 해일에 의한 월파에 대비해 소규모 항포구에 있던 어선들은 대부분 인근 큰 어항으로 대피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통제나 대피 상황이 늘어날 거라며 지역민들에게 방제당국의 안내 조치에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강원도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척에서는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요. 사고 현장을 연결합니다. 박상희 기자, 사고가 난 게 언제쯤입니까? 네, 실종 사고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의 한 석회석 채굴 공장 인근인데요. 직원인 44살 박모 씨가 채굴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도로가 유실되면서 옆 배수로에 빠져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된 박 씨는 오늘 오전부터 동료 10여 명과 함께 석회석 채굴 작업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약 1시간 전부터 시간당 최대 45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119 구조대와 경찰 등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벌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된 데다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어 현장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조대는 실종된 배수로와 연결된 인근 하천부터 수색했지만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수색 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삼척시 신기면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KBS 재난감시 CCTV 통해서 강원 지역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원도의 상황을 살펴주신다면요. 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강원도에서도 속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로 국도 46호 진부령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교통 통제되는 곳 중 확인된 곳만 40곳이 넘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금 현재 강원도에 가장 가까운 상황인데요. 기상청은 오후 5시 이후에나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태풍 피해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강원도 내 곳곳에 설치된 재난 감시용 CCTV를 통해 현재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해시로 가보겠습니다. 동해시 대진항의 모습입니다. 그 방파제 안쪽 상황인데도 이렇게 묶여있는 어선들이 파도에 일렁이고 있는데 지금 화면이 그 빗물에 많이 젖어 있어서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지만 지금까지 저 뒤쪽에 있는 파고가 상당히 높게 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해일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더 위쪽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속초 대포동에 있는 해맞이 공원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하얀 물살이 방파제 위로 거칠게 올라오면서 물살도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간혹 가다가 CCTV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비바람이 꽤 세진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KBS 지난 영상 CCTV 통해서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 태풍이 북상할 때부터 KBS 취재진도 현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부터 오늘 새벽부터 취재진들이 동해안 곳곳에 투입돼 현장을 담았습니다. 심재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척 임원항 주변에 있는 수로 부인 헌화공원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비바람에 휘어진 가로등과 파손된 난간이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태풍에 대비해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고 타판을 덧대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은 강릉 상황입니다. 경포 인근 도로인데 경포호가 범람하면서 도로가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도로 침수로 인해 도로 통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항은 진입도로가 아예 막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 상황입니다. 오전 11시 상황입니다. 도로 곳곳이 역류하면서 물로 가득하고 차량들이 침수된 도로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백과 정선, 평창 등 영동 지역과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주의보도 속속 발령되고 있어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심재나입니다. 네, 이청초 기자와 또 심재난 기자와 함께 강원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원도 고성 지역 대피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고성군청은 고성 지역 5개 저수지가 범람 위험이 있다며 인근 모든 주민은 대피하라고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주민분들은 이능초교, 천진초교, 아야진초교체육관, 금수리 고성군 생활체육관, 거진정보고등학교 체육관, 광산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원 지역의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서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은 오전 11시에 이 지역을 지나갔는데요. 이 경북 포항의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봅니다. 유지연 기자. 네,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많이 잦아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면서 비는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불던 바람도 지금 잦아지면서 현재 태풍의 영향을 거의 느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과 경북 동해 전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많은 비도 쏟아졌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경주 산내 244mm를 비롯해 청도 금천 201, 포항 구룡포 116, 대구 57mm 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오늘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상지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이 뒷모습에 그 태풍 지나간 뒤에 파란 하늘의 흰 구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앞서 이제 강풍에다가 많은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주와 포항에는 하천 수위가 높아져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주는 천북면 신당천 동신교 주변과 현곡면 나원 삼리 형산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낙동강 홍수 통제소도 경주 강동대교와 포항 형산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청도 지역은 오후 들어 비가 잦아들면서 홍수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태풍의 여파로 원전 가동도 중단됐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오전 월성 2호기와 3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잇따라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기를 주고받는 송수전 계통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전도 잇따라 포항 청하면과 구룡포읍 등 시내 10여 곳에 정전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침수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포항과 경주, 영덕 등 7개 시군 1,100여 명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낙석과 침수 등이 우려되는 울릉과 경주의 도로 17곳의 교통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네, 앞서 이 태풍 하이선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부산에서도 강풍과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설물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가 하면 또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겨서 통제도 있었는데요. 부산의 피해 상황을 강혜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가로수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뿌리채 뽑힙니다. 교통신호등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근접한 부산에는 곳에 따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이상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해안가 건널목을 지나던 시민이 넘어지고 해상다리인 광안대교를 지나던 1톤 화물차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60대 남성은 날아온 간판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고 해운대 LCT 일대에선 출근하던 환경미 여원이 강풍에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붕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 2층 주택 인근 야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집안에 갇혔던 60대 남성이 구조됐고 도로변 야산에서도 토사가 흘러내려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해안가에선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해안가 마을. 도로 곳곳에 깨진 아스팔트 잔해가 나뒹굽니다. 태풍이 몰고 온 파도가 마을 앞까지 밀어닥쳐 진입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진입도로 등 도로 곳곳이 침수돼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등 출근길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에는 지금까지 170여 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이 부산뿐 아니라 태풍 하이선이 가장 먼저 찾아온 제주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역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4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계속해서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사진 도로에 빗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반대편 도로면은 완전히 침수돼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이 지나기 어렵게 되자 경찰이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저 배수구가 해가지고 그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해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신속히 물이 빠지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에 빠진 SUV 차를 힘겹게 밉니다. 차가 빗물에 침수돼 시동이 꺼지며 고립위기에 놓이자 소방이 출동해 차를 이동시키고 차 안에 있던 운전자 5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깜깜한 새벽 이 마을 일대에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초속 20m를 넘는 강풍에 전선 변압기가 고장나 490여 가구가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은 항공기도 멈춰 세웠습니다. 오전 한때 제주기점 항공편 240여 편이 결항해 승객과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늦게라도 있는가 싶어서 오늘 1시 20분에 예약이 됐는데 그 전에 갔네. 태풍 하이선은 제주를 비껴갔지만 초속 30m 넘는 강풍과 함께 500mm 넘는 폭우를 쏟으며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네, 이 경북 포항에 이어 부산, 제주까지 이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 태풍 하이선의 피해 상황이 속속 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다치고 17,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월성 원전의 터빈 발전기 2기가 정지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정부의 공식 피해 집계 현황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현재까지 1명이 다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강풍으로 인해 차량이 넘어지면서 6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산사태나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 천여 세대 1,600여 명이 인명피해를 우려해 임시로 대피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 울산 등에서 17,0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6,000여 세대는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2, 3호기 터빈 발전기도 정지돼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방사능 누출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라 주택 14채가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고 가로수를 비롯한 공공시설 20개가 파손됐습니다. 또 부산과 창원을 잇는 1030호 지방도를 비롯해 전국 37개 도로의 통행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한라해상과 경주를 비롯한 국립공원 21곳, 600여 개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고려해 오늘 5,800여 곳의 학교가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체도 출퇴근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 10호 태풍 하이선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네, 이 태풍의 위치가 육상에 있다가 다시 또 동해상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가 이 강릉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완전히 간 겁니까? 네, 지금 그 태풍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상에서 경로의 이동 모습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지금 부산, 울산 일대에서 동해안 쪽을 거쳐서 1시 반에 강원도 강릉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이렇게 진출했다고 지리정보 시스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벗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람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로를 잠깐 보시면요. 경로상에 태풍은 이제 강릉 오른쪽 부분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이 짙은 빨간 부분이 최대 풍속 초속 25m에서 초속 45m의 강풍이 부는 곳이고요. 그 밖에 그 외 지역에 이렇게 음영이 표시된 부분도 초속 15m 이상의 센 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태풍이 위로 올라가는데도 오후 1시 기준으로 울산 동구에는 초속 42m, 시속으로는 151km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동해안에 최고 12m의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요. 태풍의 경로가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의 경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빨간 선이 올라오는 태풍이었고요. 파란 선이 지난해 태풍 미탁의 경로입니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향하다가 위도 30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렇게 동쪽으로 휘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상층에 지금 제트 기류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서 북쪽으로 태풍을 끌어올리는 데다 일본 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도 태풍이 곧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번 태풍과 비슷한 경로였던 지난 태풍 마이삭 때도 특히 이 삼척과 삼척 임원항과 포항 구룡포 일대 해일 피해가 컸습니다. 어쨌든 지금 태풍 하이선 동해상으로 진출해서 이제 곧 빠져나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태풍이 올라온 그 일대 실시간 모습을 보면서 피해 우려 지역도 함께 짚어볼까요? 예, 지리정보 시스템상에 있는 CCTV로 현재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강풍 영향을 받고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우선 강릉에 있는 주문진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문진항입니다. 지금 파도가 이렇게 강하게 몰아쳐서 방파제 쪽으로까지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양군에 있는 국도 7호선 정암리 해안도로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차량들이 이렇게 양방향 이동 중인 가운데 이따금씩 이 도로 인근까지 파도가 몰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풍 영향을 세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강릉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해일 우려가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 지금 재난 위험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강릉의 향호리 지구의 경우 해일 피해 우려 지역인데요. 너울성 파도가 잦아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주택가와 해안도로에 침식 피해 우려를 줄 곳입니다. 강풍도 강풍이지만 홍수특보나 산사태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우선 오전 10시 반에 경북 포항 상황 가보겠습니다. 자, 경북 포항 일대 이렇게 형산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형산교 그리고 강동면에 있는 강동대교 이 일대에 홍수주의보입니다. 특히 인근의 강동대교는 불과 50cm 차이로 홍수경보에 근접한 곳입니다. 강원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이제 해안 쪽으로 고성과 정선, 동해와 인제, 속초와 강릉, 삼척 등지가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붕괴 우려 지역도 참 많은데요. 자, 위쪽에 있는 동해시 도제비골 보시면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하단에 주택가가 밀집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고요. 아래에 있는 삼척 지역. 자, 삼척의 정하지구는 산비탈에 주택이 밀집되면서 호우시에 지반이 약화되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10호 태풍 하이선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의 하늘길과 뱃길도 운행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이 멈췄는데요. 이 태풍이 지나간 곳부터 차츰차츰 운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가장 궁금한 게 철도 운행 상황인데, 구간 통행 재개된 곳이 어디입니까? 네, 태풍이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경부선과 경전선은 오후 1시 20분부터 전 구간 운행이 순차적으로 재개됐고 동해선도 모든 구간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경북선과 영동선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과 태백선은 청량리와 제천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선 항공하고 뱃길 운행 제한은 좀 풀렸는지요? 네, 오늘 출발이 예정됐던 국내선 여객기는 태풍 영향으로 모두 318편이 결항됐다가 태풍이 지나가면서 다시 대부분의 항공편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공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상당 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제주, 울산, 양양공항엔 여전히 돌풍특보가 내려진 상태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닷길은 어제부터 전면 통제돼 전국 103개 항로 161척이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순차적으로 교통 통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지금 태풍 하이선은 강릉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저희 KBS로 시청자들이 여러 가지 제보 영상과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회부 김진우 기자와 함께 이 태풍 하이선의 피해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태풍은 빠져나갔지만은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고 있고 또 피해 상황은 계속 집계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예, 계속해서 저희가 특보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태풍은 오전 9시 울산으로 상륙을 한 다음에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하다가 1시 30분에 강릉 북쪽 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부터 부산과 경남 양산 등의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태풍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비 피해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낙동강 두 곳에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포항시 형산강, 형산교에 홍수주의보, 그리고 경주시 형산강, 강동대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태화강, 태화교 여기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가 네. 12시 10분에 해제가 됐고요. 밀양시 낙동강, 용평동은 오후 1시 10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11시 20분에 강원도 삼척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린 40대가 실종되는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비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강풍으로 차량이 넘어지면서 한 명이 다치는 등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전국 48건으로 정부 공식 집계되고 있고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지금까지 저희한테는 강원도에서 제보가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 영상 보시면서 지금 현재 비교적 태풍과 가까운 곳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에
물지천의 모습입니다. 하천 주변 도로가 지금 완전히 왼쪽인데요. 무너져서 갈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1시 기준으로 시간당 40mm 가까운 비가 양양군 일대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강풍 피해보다는 비 피해, 침수 피해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강원도 삼척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지금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강처럼 보이는 곳이 원래는 도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인데 지금 도로가 마치 하천처럼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물살이 상당히 거세군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봇대들이 무너지거나 또는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10시쯤 촬영된 건데요. 네. 포항도 태풍의 중심이 가깝게 지나가면서 한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2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봇대 피해였고요. 바람 소리도 강하게 들립니다. 같은 피해입니다. 왼쪽에서 지나간 번쩍하는 것을 보셨는지 싶은데요. 네. 오전 9시 반쯤에 촬영된 것이고 포항시 신광면인데 앞 영상하고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봇대가 쓰러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특보 내내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당부드렸던 이유 이 영상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전봇대가 이제 쓰러지기 직전 또 쓰러지면서 저렇게 불빛이 나는 그런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시입니다. 오전 10시쯤에 경주시 간포읍 간포항 해상 수변공원 일대라고 하는데요. 네. 파도가 도로로 넘어오는 월파 피해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도로가 마치 하천 급류처럼 변해버린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곳이 지금 마이삭 때도 월파 피해로 공원이 거의 반파에 가깝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겨우 응급조치를 해뒀는데 오늘 오전에 또 인근 상가와 주택, 도로 등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전해오셨습니다. 이번에 피해 지역 보면은 사실 지난 마이삭 때 피해 지역하고 겹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경주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오전 11시쯤 경주시 내남면에서 촬영된 건데요. 하천이 지금 범람을 해서 농경지를 덮쳤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강풍의 비닐하우스도 무너진 모습이고요. 이 비닐하우스 추수 앞두고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비닐하우스가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역시 무너져서 복구 중이었다고 하는데 또다시 무너진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잇따른 태풍에 농민들 피해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금 영상에서 거제시 문동동인데요. 아파트 뒷산인데 토사가 쓸려져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오전 7시 반쯤인데요. 7시 반 이후로도 저희한테 계속 9시 반쯤까지 이 지역에서 계속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주민분들이 대피를 잘 하셨어야 됐던 상황이다라고. 상당히 놀라셨을 거예요. 인명 피해가 차량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보자에 따르면 20분 정도가 대피를 하셨다고 했고 인명 피해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울산 모습입니다. 울산도 태풍이 상륙하면서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통신장치인데요. 육중한 모습인데 옆에 있는 회색 건물. 지금 저 옥상에서 통신장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네. 강풍 탓에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실제로 오전 9시 기준으로 울산 동부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9m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강풍이 이 정도의 사고를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은 이 강풍에 여러 시설물들이 여지없이 날리고 무너지고 또 비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제 하천이 범람하면서 많은 곳들이 물에 잠겼는데요. 이렇게 또 소중한 영상을 저에게 제보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데 영상 찍을 때 정말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그 전봇대 쓰러질 때 불빛이 나는 거는 차 안에서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블랙박스 봐야겠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보 영상을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좀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그래픽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KBS 제보를 검색하시면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듯이 저희한테 영상 보내주시면 됩니다. 돋보기 버튼이 있는데 바로 누르면 KBS 뉴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KBS 뉴스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오른쪽 위에 제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바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재차 당부드리지만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김진호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태풍 이 강한 바람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 피해가 상당히 또 컸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도 상당히 강풍이 불어왔는데요. 이 바람 속도에 따라서 그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또 예상되는 피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기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기록된 풍속을 평균해보면 초속 2.4m입니다. 이게 평상시의 풍속인데 태풍이 다가오면 평소 경험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풍속이 초속 10m만 돼도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쓰고 있던 우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가 넘으면 바람을 안고 걷기 힘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속 20m 이상이면 한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고 허술한 지붕이나 유리창이 부서지고 간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서해로 북상한 태풍 링링 때 서울에선 태풍에 의한 바람으로 온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됐는데 이때 초속 28.4m였습니다. 초속 30m는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람을 맞는 것과 비슷한데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초속 40m 이상, 이 정도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작은 돌이 날아갈 수 있어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이때는 차량 운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인 바람이 불면 허술한 건물이 아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3년 상륙한 태풍 매미 때 최대 풍속은 초속 60m. 이때 송전탑이 쓰러지고 대형 크레인이 휘어지는 등 평소엔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올 때는 우선 주변에 날아갈 만한 것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바람의 위력 그리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비의 피해 그리고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는 상륙하기 전부터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태풍 전면에 동반한 비구름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철 그리고 태풍 시즌에 발생합니다. 지난해에는 1904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는데요.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개천절에 왔던 태풍 미탁은 경북 울진 지역에 시간당 104.5mm의 집중호우를 몰고 왔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호우 그리고 또 강풍이 올 때는 갑자기 전선이 끊기거나 혹은 발전기가 멈추면서 정전이 되거나 또 통신이 두절될 수 있습니다.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텐데요. 이렇게 정전이나 통신 두절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요령을 공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40m 안팎의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친 9호 태풍 마이삭. 강풍으로 전선이 끊기면서 전국 29만 4천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땐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됐고 태풍 매미 때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40만 넘는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 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전이 되면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전 스마트 앱이나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력이 강할 때는 되도록 맨홀이나 전신주 등의 전력 설비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전이 돼 운행이 정지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 승강기 번호를 확인해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땐 울산 한 아파트에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면서 20명이 한때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선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도 갖추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네, 이렇게 한반도로 연이어 올라오는 태풍과 지난 여름의 긴 장마, 기상이변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고온과 폭염, 폭우, 또 허리케인 같은 이변이 갈수록 자주 발생하면서 인류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러시아 베르호얀스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위 67.5도, 시베리아에 위치한 이곳 기온이 38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17도나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유럽연합 기상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시베리아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가 넘는 붉은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추운 땅, 시베리아라고는 믿기 힘든 기온입니다. 올해 2월 남극 시모호 섬에서도 최고 기온이 20.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남극에서 20도 넘는 기온이 관측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It's among the fastest warming regions of the planet. We hear a lot about the Arctic, but this particular part of the Antarctic Peninsula is warming very quickly.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여름 유럽에는 유례없는 폭염이 닥쳤습니다. 스페인 북부 도시 산세바스티안에선 7월 말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입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자 이탈리아는 전국에 비상경계령을 내렸고 프랑스도 전 국토의 3분의 1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주로 자연 발화된 산불이 지금까지 600건 넘게 발생해 서울시 면적의 9배가 넘는 지역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캘리포니아 산불 규모는 1970년대보다 8배나 늘어났습니다. 남아시아에선 기록적인 물난리가 엄습했습니다. 인도에선 46년 만에 폭우로 800여 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석 달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6천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几万亩地吧，有了吧？有了，整个的这全部这整个快包括好几个村，这一块好几个村全部淹完。 미국도 수마의 재난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선 2개의 허리케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쌍둥이 허리케인이 상륙했습니다. 시속 240km 넘는 강풍을 동반하며 최고 등급 바로 아래 4등급까지 커진 초강력 허리케인은 미국 남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진다는 겁니다. The global proportion of tropical cyclones that reach very intense Category 4 and 5 levels will likely increase due to anthropogenic, so that's human-caused, warming over the next century.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지구촌 곳곳에서 극단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은 인류에게 서둘러 지구온난화 방제를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네, 태풍 하이선은 강원도 강릉 부근을 통과해서 동해상으로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태풍을 위성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2시 현재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12km, 초속 31m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바람과 함께 또 많은 비를 동반했는데요. 이 강수 예상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 영동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2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은 강원도 진부령 361.2mm, 강릉이 267.9mm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KBS에 들어온 재난 피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온 화면 보시고 계십니다. 점심 즈음에 태풍이 지나간 강원도 강릉의 피해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지은 지 3년쯤 됐는데요. 주민 차량들 여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12시 기준으로 강릉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240mm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올 경우에 주택이나 상가 지하층이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침수 방지턱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태풍 하이선은 동해상으로 진출했지만 여전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 거센 비바람과 또 해일 위험이 높습니다. 다시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네, 태풍의 위치를 좀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실까요? 네, 태풍 하이선은 오전 9시쯤 울산에 상륙을 한 뒤에 영남 내륙을 통과했는데요. 위성 영상을 보면 상륙 이후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중심 축인 눈이 사라지고 비구름대 분리됐습니다. 4시간 반 만인 1시 30분쯤 강릉 북쪽 동해상으로 진출했고요. 지금은 속초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속 6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동해상을 직진하듯이 올라가겠고요. 오늘 밤에는 북한 함경도 부근에 다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동해상으로 이동했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더 내리게 될까요?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태풍 중심 부근에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는 대부분 북한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1시간 전보다는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남쪽 형산강 유역엔 홍수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형산강, 경주와 포항 지점 홍수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어서 인근 주민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고는 있지만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 지역은 여전히 비바람의 고비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그리고 북부 경북 지역에 100에서 최고 250mm,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서해안은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으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만,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만, 내일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제 바람이 또 계속 걱정이거든요. 마이삭 때 이제 바람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 태풍, 바람은 얼마나 강하게 또 계속 불게 될까요?
네, 이번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면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놓인 포항과 울산 지역, 오전 한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가 넘는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동해안과 가깝게 북진하면서 동해안 지역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태풍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풍 반경이 350km에 이르고 있어서 한반도 전체가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특히 북서쪽에서 밀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동쪽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기압 차이가 매우 큰 데다가 대기 불안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도 강풍주의보 속에 바람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울릉도 독도 지역에는 최대 초속 40m, 그 밖의 서해안에도 초속 10에서 30m의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강풍이 이어지면은 이제 또 해일이 걱정이거든요. 아무리 동해상으로 이 하이선이 나갔다고 해도 해일 피해 주의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강한 동풍이 몰아치고 있어서 동해안 지역에선 내일 새벽까지 폭풍 해일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저기압인 태풍이 통과하면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평소보다 해수면이 1m가량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전 태풍 마이삭과 이번 태풍은 진로나 강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마이삭이 밤 사이에 동해상을 통과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활동이 맞은 낮 시간대에 태풍이 지나고 있어서 더욱 위험한데요. 태풍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해안가 접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식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태풍의 영향권 아래 이 비바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릉 경포 해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조현주 기자, 네, 이 비가 좀 잦아들었습니까? 그 상황 어떤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해까지 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산지,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강원도 나머지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태풍과 인접한 강원 영동 지역은 곳에 따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최대 순간풍속 소속 20에서 3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해상에는 최고 14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돼 해안가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이 비바람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비바람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휩쓸려서 실종됐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릉과 속초 등의 도심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 침수도 속출해 강릉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동해안 일부 하천들은 범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양양 광정천과 장승천, 어성천, 속초, 청초천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급격히 물이 불어나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은 철암천과 황지천에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계곡 거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릉 헌화로와 중문진항 뒤편 등 일부 해안도로는 파도가 넘어오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폭풍 해일에 의한 월파에 대비해 소규모 항포구에 있던 어선들은 대부분 인근 큰 어항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이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 해변에서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네, 이 강원 영동 지역의 피해 상황 살펴봤는데요. 앞서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자, 태풍은 일단 지나간 상황인데요. 경북 포항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재현 기자, 예, 이 파란 하늘 또 해도 지금 언뜻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곳 기상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모두 그쳤고요. 강하게 불던 바람도 잔잔해져 현재는 태풍의 영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전 지역과 경북 동해 전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많은 비도 쏟아졌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경주 산내 244mm를 비롯해 청도 금천 201, 포항 구룡포 116, 대구 57mm 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오늘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상돼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미 강한 바람에 또 워낙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죠. 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주와 포항 지역에는 하천 수위가 높아져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주시는 천북면 신당천 동신교 주변과 형곡면 나원 삼리 형산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한때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주와 청도 지역은 오후 들어 비가 잦아들면서 홍수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태풍의 여파로 원전 가동도 중단됐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오전 월성 2호기와 3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잇따라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기를 주고받는 송수전 개통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전도 잇따라 경북은 포항과 영천, 경주 등 11개 시군 17,000여 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대구에선 달서구 감삼동과 볼리동 2,000여 세대에서 순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침수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포항과 경주, 영덕 등 7개 시군 1,100여 명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낙석과 침수 등이 우려되는 울릉과 경주의 도로 17곳의 교통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류지연입니다. 네, 태풍 하이선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부산에서도 이 강풍,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설물이 날아가고 또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부산의 피해 상황을 강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가로수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뿌리채 뽑힙니다. 교통신호등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근접한 부산에는 곳에 따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이상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해안가 건널목을 지나던 시민이 넘어지고 해상다리인 광안대교를 지나던 1톤 화물차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60대 남성은 날아온 간판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고 해운대 LCT 일대에선 출근하던 환경미 여원이 강풍에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붕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 2층 주택 인근 야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집안에 갇혔던 60대 남성이 구조됐고 도로변 야산에서도 토사가 흘러내려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해안가에선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해안가 마을. 도로 곳곳에 깨진 아스팔트 잔해가 나뒹굽니다. 태풍이 몰고 온 파도가 마을 앞까지 밀어닥쳐 진입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진입도로 등 도로 곳곳이 침수돼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등 출근길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에는 지금까지 170여 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이 태풍 하이선이 남기고 간 상처, 그 피해 상황을 지역별로 쭉 살펴보고 계신데요. 이 태풍 하이선이 가장 먼저 찾아온 제주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이 400여 곳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사진 도로에 빗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반대편 도로면은 완전히 침수돼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이 지나기 어렵게 되자 경찰이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저 배수구가 해가지고 그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해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신속히 물이 빠지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에 빠진 SUV 차를 힘겹게 밉니다.
차가 빗물에 침수돼 시동이 꺼지며 고립위기에 놓이자 소방이 출동해 차를 이동시키고 차 안에 있던 운전자 5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깜깜한 새벽 이 마을 일대에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초속 20m를 넘는 강풍에 전선 변압기가 고장나 490여 가구가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은 항공기도 멈춰 세웠습니다. 오전 한때 제주기점 항공편 240여 편이 결항해 승객과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늦게라도 있는가 싶어서 오늘 1시 20분에 예약이 됐는데 그 전에 방금. 태풍 하이선은 제주를 비껴갔지만 초속 30m 넘는 강풍과 함께 500mm 넘는 폭우를 쏟으며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태풍 하이선의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다치고 17,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밖에 이 태풍의 피해 공식 집계 상황을 이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현재까지 1명이 다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강풍으로 인해 차량이 넘어지면서 6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산사태나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 1000여 세대 1,600여 명이 인명피해를 우려해 임시로 대피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 울산 등에서 17,0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6,000여 세대는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2, 3호기 터빈 발전기도 정지돼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방사능 누출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라 주택 14채가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고 가로수를 비롯한 공공시설 20개가 파손됐습니다. 또 부산과 창원을 잇는 1030호 지방도를 비롯해 전국 37개 도로의 통행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한려해상과 경주를 비롯한 국립공원 21곳, 600여 개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고려해 오늘 5,800여 곳의 학교가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체도 출퇴근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다시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이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번 태풍 하이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네, 이 태풍이 이미 강릉 부근에서 이제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태풍 약 2시간 전인 1시간 반에 강원도 강릉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진출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상에 나타난 태풍 경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북 영양 쪽에서 12시쯤에 울진 인근에 지났고요. 그다음에 삼척, 강릉 일대, 동해시 일대에서 지나서 지금 현재는 강릉에서 좀 떨어진 바다 쪽에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벗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람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습니다. 축소해서 동선을 좀 보시면요. 자, 이 경로상에 나타난 빨간색 음영, 짙은 음영, 이 부분이 최대 풍속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이 음영 표시된 이 지역도 초속 15m 이상의 센 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태풍이 좀 위로 올라갔는데도 오후 2시 기준으로 울산 동구에는 초속 42m, 시속으로는 151km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 특히 동해안에 최고 12m의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피해 우려가 있었는데요. 태풍의 경로가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의 경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 선이 이번 태풍 지나간 경로고요. 지금 현재 태풍 위치, 그리고 지난해 태풍 미탁 경로입니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을 하다가 위도 30도쯤에 됐을 때는 이렇게 동쪽으로 좀 휘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상층에 이런 제트기류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태풍을 북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다 일본 쪽에 있는 이 고기압의 영향, 북태평양 고기압도 태풍이 이렇게 곧바로 올라갈 수 없게끔 세력을 자리 잡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로인데요. 이번 태풍과 비슷한 경로였던 지난 태풍 나이삭 때도 특히 삼척 임원항과 그리고 포항 구룡포 일대에 해일 피해가 컸었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면은 태풍이 지나가도
이 강한 바람 또 집중호우로 또 다시 피해가 우려돼서 걱정인데요. 네. 그러면 실시간 모습을 보면서 피해 우려 지역을 함께 짚어볼까요? 네, 태풍이 좀 지나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강풍의 그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리정보 시스템상에 있는 CCTV로 현재 모습부터 좀 보겠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강풍 영향을 받고 있는 주문진항 모습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주문진항 모습입니다. 지금 한 1시간, 2시간 전보다는 파도가 조금 약해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 방파제 일대까지 태풍이 파도가 어색하게 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양에 있는 한 해안도로인데요. 지금 그 국도 7호선 정암리 해안도로 모습입니다. 차량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파도가 치면서 도로 인근까지 이따금씩 파도가 몰아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해일 우려 지역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강릉의 향호리 지구라는 곳인데요. 해일 피해 우려 지역입니다. 너울성 파도가 잦아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주택가와 해안 도로에 침식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자, 강풍도 강풍이지만 홍수특보나 산사태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우선 오전 10시 반에 경북 포항 모습 한번 보시면요. 자, 포항에 있는 홍수 쪽. 자, 이곳이 그 형산강 일대인데요. 자, 형산강 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었고, 그리고 형산강 천에 있는 인근 경주 강동대교도 홍수주의보 상태입니다. 강원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지금 산사태가 우려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 고성과 정선, 동해와 인제, 속초와 강릉, 삼척 등은 아직까지 산사태 경보 지역입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붕괴 우려 지역도 있는데요. 한 곳만 보겠습니다. 동해 도제비골 같은 경우에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 지역으로 하단에 주택가가 밀집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이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울산 부근 해상에 상륙한 뒤 이후에도 계속 북진을 하다가 오늘 오후 1시 반쯤 강릉 북쪽 동해상으로 물러난 상황인데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특보도 축소됐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려져 있던 태풍특보도 모두 해제가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태풍의 여파로 지금 물결이 강하게 일고 있어서 강풍특보 남아있고요. 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불고 있어서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해 일부 해상으로만 태풍 경보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비상황 레이더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과 영양 지역에서는 최고 200mm,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이어지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30에서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안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풍특보가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해안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밤에 비가 그치고 날이 차차 개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낮까지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에도 호남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에도 비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현재 태풍특보 지역은 많이 줄었지만 기상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